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강의는 지금 뭐 현업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얻은 뭐 경험을 토대로 좀 했던 거고, 원래 전공은 이제 그 대학원에서는 의물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 선생님, 허용 선생님 밑에서 오래 공부를 해서 좀 발음과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가 16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못 담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이 부분은 꼭 필요한데, 이번에 한국어 말소리 이해 과목을 이제 허영 선생님께 제작하시면서도 좀, 이 부분이 참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한국 교육 관점에서 또 약간 심화된 내용이기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 강의 좀 아쉽게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학부 의문론이나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다뤄지는 내용이어서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조금 거창한데요. 한국어의 말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준비를 했는데,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제목이 이제 기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저형 하면 뭐가 생각나요?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가요?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소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소리라는 것들을 내는데, 자, 바보라는 소리를 냅니다. 네, 바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비읍과 두 번째 비읍은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배워서. 근데 우리 선생님은 다르다고 들리세요? 외국 학생들은 굉장히 선생님 다르다고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한국어 쪽 전공하는 사람은 배워서 다르다고 알고 있고, 저도 뭐 대학 오기 전까지는 무슨 바보 똑같은 비읍이네, 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보의 두 비읍을 다르게 들리게 하는 방법이, 제 선생님들이 두 손가락으로 제 말 이제 듣고 하셔야 돼요. 여기 귀를요 꽉 막으시고, 지금 막으시면 이제 제 말이 안 들리겠죠? 그래서 제가 듣고 하라고 한 건데, 꽉 막으신 상태로 그냥 보통 발화로 바보 한번 해보시면 울림이 조금 다른 걸 느끼시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큰 소리로 바보. 천천히 하지 마시고 바보 이렇게 편하게. 첫 번째 비읍에 비해 두 번째 보를 할 때 여기가 조금 울림이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뭐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 유성음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성대가 좁아지면서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제 그거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대고요. 제가 여기서 바람을 별로 이게 떨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성음을 할 때는 이제 성대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떨림이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런 원리로 유성음이 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막고 들어보면 다르다는 걸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무성과 유성을 구분하게 하는 방법.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로는 비읍이 하나인데, 이때는 이제 무성음, 우리가 P에 가까운 소리로 실현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B에 가까운 소리로 납니다. 자,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여러분 이 발음을 할 때는 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저도 학부 1학년 때 첫 번째 비읍과 이 두 번째 비읍은 같은 소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상한 질문을 하네. 똑같은 비읍이지, 그럼 뭐가 다른가? 똑같나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네, 첫 번째 비읍은 바라고 네, 바람이 나가고요. 네, 두 번째 비음은 밥해서 바람이 안 나가서 닫힌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 국제 음성 기호 표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글자는 하나인데 비읍이란 글자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소리 나고 두 번째일 때는 이렇게 소리 나고 두 번째라기보다 이제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요. 받침에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는 비읍이라는 그 소리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 비읍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비읍은 얘인데 얘가 조금 바뀌어서 얘가 되고 조금 바뀌어서 얘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진짜 비읍은 얘인데 어떤 상황에서 얘가 되고 어떤 상황에 얘가 된다. 진짜 비읍은 얘인데 어떤 상황에 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그 기본이 되는 대표가 되는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택하는 작업을 기저형, 기본이 되는 밑바닥에 바탕이 되는 애들을 기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찾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근데 우리 한번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네. 근데 과연 뭐가 될까? 그걸 한번 같이, 네,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저형의 문제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뭐 이거는 선생님들 갖고 계신 프린트하고 똑같은데요. 좀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그냥 네, PPT로 올려놓은 건데요. 기저형이라는 것은 뭐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는 underlying form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소를 뭐 여기서는 음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기서 형태소라고 한 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한국어에 이제 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한국에 그런 알파벳이 없었다면 우리 귀에는 뭐만 들릴까요? 어떻게 발음하세요? 우리 귀에는 이제 갑으로만 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 백화점에 갔더니 감만 비싸고 그럴 때는 어떻게 들리죠? 감으로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소리에 왜 시옷을 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pri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표기를 할 때 여기에 왜 비읍도 쓰고 시옷까지 쓰는 걸까? 그걸 거꾸로 한번 찾아가 보는 작업이 이제 기저형의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해진다. 구별이 가능해진다. 라고 해서 기저형 설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태소는 이제 교체가 되죠. 그 선생님들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어의 과거형, 네,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잖아요. 모음조에 따라서 뭐 앗, 그리고 우리가 뭐 그 문법론에서 배우셨죠. 형태 의문론적 교체라고 해서 하다인 경우에는 네, 엿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어의 과거 형태는 어시 있고 앗이 있고 엿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기본일까? 동시에 세 개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하나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닐까? 파생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환경에 따라 교체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마 문법론 시간에 언어학개론 시간에 의문론적 이형태, 형태 의문론적 이형태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의문론적 이형태, 형태 의문론적 이형태. 의문론적 이형태란
발음으로 설명이 되면 의문론적 이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의 이제 과거형 앗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도 오늘 점심 좀 제가 반말해서 죄송했지만 그 다음에 과거 뭘 쓰죠? 엇을 씁니다. 왜 그때 엇을 씁니까? 먹 다음에 왜 엇을 써요? 앗을 안 쓰고? 네? 네, 어간에 어 모음이 있어서 먹다에 어가 있을 때는 그죠? 네,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이렇게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사에 가 다음에 뭘 쓰죠? 갓. 네, 그때는 어간에 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음으로 어간에 어모음이 있으면 어를 쓰고 아가 있으면 아를 쓰고 모음조화로 설명이 돼요. 낫은. 그래서 발음으로 그 형태의 차이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지죠. 그러면 도대체 엇이 기본일까? 앗이 기본일까? 자, 그건 우리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랬는데 엿은 언제 쓰죠? 네, 시험 전에 공부 많이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왜 하는 엿을 쓸까요? 하에도 아모음이 있으니까 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예외예요.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라는 것은 그 의문론적으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발음으로 이제 가능한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히읗이라는 소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라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는데 히읗하고 활음이 무슨 관계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의문론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 하다의 하라는 특수한 형태가 엿을 갖고 오는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형태,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어에서 같은 문법적 기능 또는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형태소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보나 밥에서 이때 이제 형태소는 아니죠. 음소죠, 음소. 그러니까 음소도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걸 보이기 때문에 우린 궁금한 거죠. 도대체 누가 처음일까? 누가 시작일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제 문제도 하나 같이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비읍의 기저형은 무엇일까? 이 표시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음소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후보가 3개가 있는데요.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를 좀 대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1번 한번 1번이 좋은 것 같다. 혹시 2번 2번도 좀 있고요. 3번은 없네요. 네. 왜 3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표를 하려면은 드러나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3번은 다른 2개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좀 작은. 경우의 수가 작다.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은 다 아니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3번이 기저가 된다라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받침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얘가 대표니까 받침에서 대표가 된다. 자, 그럼 요거는 초성에서 자, 이 소리는 무슨 음이죠? 무성 파열음이 되는 거잖아요. 초성에서 무성 파열음이 된다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된다.
설명하면 되는 거죠. 3번인 경우에. 자, 이건 어떠세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죠? 파열이 없고 파열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뇌파음이 파열되지 않는 소리가 초성이 갔을 때는 파열이 된다. 뒤에 모음이 있어서. 자, 이 설명은 어떤가요? 좀 타당한가요? 여러분 생각에. 얘가 초성에서는 피로 실현된다. 라는 설명. 이 설명은 어떠세요? 원래 그 기본은 얘인데 얘가 초성에 갔을 때는 좀 더 이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초성에 갔을 때는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파열이 안 되던 애가 파열이 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납득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파열이 안 되는 소리가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바뀐다. 이게 좀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때는 오케이인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 두 번째는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 뭐 먼저 해볼까요? 2번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는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얘가 기본이니까 바보의 보를 그대로 기본이 된 거라는 설명은 별로 어려운 설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요. 유성음이었는데 초성에 가면 무성음이 된다. 라는 설명입니다. 어떠세요? 유성음이 초성에 가면 무성음이 된다. 이때는 반대로 유성성을 갖고 있는 애가 무성음이 된다는 얘기는요. 얘는 쉬운 생각으로 얘보다 옷을 하나 더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옷의 이름은 유성성. 초성에 가면 유성성을 벗는다. 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한데? 왜 그럴 수 있죠? 모음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뒤에 모음이 있는데요. 앞뒤에 있다가 초성에 갔을 때는 앞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성성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한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네. 논지가 흐려진다. 좋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요. 한국어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일반적인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에는 P 사운드가 있고 B 사운드가 있습니다. B는 유성음이죠.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도 유성음이 초성에서 무성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한국어의 특수적인 현상이다 라고 해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논리로 이제 성립이 되려면 다른 언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언어들을 봤더니 유성음이 초성에서 무성음으로 바뀐다. 이런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boy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보이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그럼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도 그렇고 뭐 일본어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잘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번드랑 번트라는 제가 스펠링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분트, 분트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발음은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말 무성음화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중화형선처럼
뭔가 받침이 됐을 때 무언가가 이제 달라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옷을 벗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중화 현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엌 했을 때 크라는 받침이 있는데 크가 옷을 하나 벗어서 부엌, 기역으로 발음된다. 자, 여기서는 독일어인데 한국어와 다르게 그 분드라는 애가 유성음이라는 게 입고 있다가 받침이 됐을 때는 그 유성성을 벗어버린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한국어의 중화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한국어에서는 유성음이 모음 사이에만 오니까 초성에 가면 무성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언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B를 대표로 잡았더니 이건 어떠세요? 받침에서 이렇게 된다. 이 설명. 얘가 모음사의 얘가 받침으로 가면 무성 파열음이 된다. 무성 파열음이 아니고 이제 무성 내파음이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왜 그럴싸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언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뒤에 빗사운드가 가면 우리가 그걸 유성음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거의 줄여서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발음하죠? 한국식 영어. 버트 그러나 이렇게 하거나 but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소리를 내주기 위한 방법은요. 한국에서는 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전 영어는 잘 못하지만 bu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는 거거든요. but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파열을 해주면 그 소리가 실현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유성음이 왔을 때 느라는 거를 해주긴 굉장히 어렵다. 그게 파열을 시키면 좀 가능합니다. 얘를 실현시켜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새 같은 거는 bird 해서 입을 열어서 파열을 시켜주면 되는데 파열 단계를 탁 끊어버리면 but 하고 그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받침에서는 무성음으로 가서 닫힌 소리가 된다라고 오히려 이때는 이건 좀 납득이 가는데 얘가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왠지 지금 이제 1번 선택하시는 분들만 기분이 좋아지시고 이제 있을 텐데 네. 세 번째가 이걸로 잡으면 네 초성에서는 뭐 그대로 자기가 실현이 되고 모음 사이에서 이제 B로 실현이 되고요. 받침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자, 이 설명 어떠세요? 초성에서에 있는 어떤 이런 무성음이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화 된다라는 설명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왜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좀 편하게,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자동적인 현상이죠. 언어 일반적으로 뭐 이런 현상은 뭐 일본어에도 존재를 하고요. 네. 자, 그다음 요거는요. 아까 뭐 이거랑 같이 보면 파열 단계를 없어서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는 이거를 기저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좀 재밌지 않으세요? 저 이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네.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재미있는 문제 수수께끼 풀어가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1번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게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될까요? 근데 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외대는 그 T로 써서 통대문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왜 바꿨을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시각에서 오는 인식과의 괴리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이렇게 알아봤더니 지금 얘를 대표로 잡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그럼 이렇게 쓰면 딱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더니 한국 사람 이거 보면 어떻게 읽죠? 푸산이라고 읽잖아요. 푸산. 그래서 푸산 하하 이렇게 웃는 거죠. 네. 얘는 어떻게 읽죠? 부산 이렇게 읽죠. 무산 이렇게 읽으시는 분 있나요? 유성음으로 무산 이렇게 안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실제 발음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피읍 푸라고 하는 피읍 발음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부산은 이거 무성음을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외국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국 사람 어떤 인식에 좀 맞춘 거죠. 로마자 표기법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외국어로서의 어떤 한국어에 계속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좀 발음을 따라서 어떤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지명을 찾고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 지역명을 영어로 같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저 이상해라고 하니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좀 더 인식에 가까운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문제가 돼서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외래어 표기법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말 겨루기나 이런 데 가끔 나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랍스터 아시잖아요? 가재. 그거의 올바른 한국어 표기는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로브스터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때요? 이것보다 훨씬 이상해요. 그죠? 네, 로브스터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이렇게 보면 이게 뭐지? 한참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읍의 기자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한국어 장애음은 그런 무성음을 기저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 학자들 간에 굉장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리을의 기저형을 찾는 겁니다. 네, 한국어의 리을은 약간 L이랑 비슷한 리을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정확한 표기로는 이런 식의 표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잘 안 쓰니까 그냥 R로 해서 한국어의 리을을 L이냐 R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발음하시죠? 리본 할 때는 L에 가깝나요? R에 가깝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리본은 L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R에 가까운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좀 두 개가 좀 같이 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우리 할 때는 뭐에 가깝죠? 네, 이때는 확실히 이때는 이제 좀 R에 가깝고요. 이때는요. 네, 이때는 L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리을의 기저가 R이라면 제가 초성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둘 다 올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죠. 이때는 풀어야 될 문제가 없네요. 그대로 왔으니까. 자, 그 다음 이때는요. R이 L로 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을 기저로 잡았을 때 받침에서
R 사운드가 L로 바뀐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 자, 아니다. L인 것 같다. 자, L이었을 땐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모음 사이에서 R로 바뀐다. 그 다음에 받침에서는 뭐 그대로 L이 온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뭐가 더 타당성이 있을까요? 자, 나는 1번이다. 1번이 더 좋은 것 같다. R을 기저로 잡고 받침에서 L로 바뀌는 걸로 설명한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아니다. L인데 모음에서는 R이 되고 받침에서 그대로 소리 나는 게 좋다. 네네, 한국어에서. 조금 더 이제 더 그 선택을 편하게 해드리면 1번의 문제는 R이 L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때는요, 모음 사이에서 자기가 실현이 되고 L로 바뀌는 거는 R이 L로 된다라는 얘기는요, 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발음하시고 싶으세요? 뭐 토리든 탈이든 L을 발음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하면요? 어떠세요? R을 많이 발음하세요?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탈락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얘를 받침 소리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무도 타라고 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식 영어로 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혹시 그 좀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우리 선생님들은 애들이 이제 영어를 가르쳐준 엄마가 야, 저기 차들이 많지? 차는 영어로 car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카야, 카. 그럼 애들도 엄마, 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L 생략하는 부모 아무도 없고요. 아이들도 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보다는 L이 좀 강한 소리, 좀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이 L로 되는 것은 모음 사이에서는 그대로 자기가 나오고 받침에서 뭔가 R이 옷을 하나 입고 L이 된다 라는 설명이고, 자, 두 번째 L이 R이 되는 거는요, 받침에서는 그대로 되고 반대 설명이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약해진다. 옷을 하나 벗는다.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좀 좁혀드렸는데, 자, 나는 1번, 난 2번. 네,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사실, 한국의 그 뭐 국문과 선생님들도 약간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래서 뭐가 딱 맞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1번을 선택 안 하신 분들은 1번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 선택하신 분들은 그럼 1번은 이래서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받침에서 강해진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셔야지. 2번 선택하신 분들은 받침에서 강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받침의 위치는 어떤 위치죠? 소리가 강해지는 위치입니까? 약해지는 위치입니까? 왜요? 끝나니까 약해지는 위치다. 또? 네, 끝나니까 약해지는 위치다. 다른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소리들을. 한국어의 다른 소리들은 받침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침에서 강해집니까? 소리가요? 예를 들면
밥은 강해지는 건가요? 한국어의 중화 현상처럼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갔을 때 각각의 수위를 발음하지 못하고 비교값을 발음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받침으로 갔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약해진다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국어에서 받침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들은 네, 우리가 7개밖에 없잖아요. 초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예는 받침에서는 이제 중화 현상이 그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현상, 대표로 되는 현상. 자,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옆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이 비읍은요, 소리가 약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소리를 냅니다. 왜 그렇죠? 얘는 왜 자기 소리를 다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파열이 될까요? 네? 네, 모음이 있습니다, 모음. 우리가 그 모음과 자음이 그거잖아요. 저희 이제 딸이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조용합니다. 네, 말도 참 잘 듣고. 근데 집에 오면 이제 난리를 치죠. 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그게 자음이잖아요, 자음. 자음과 모음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은 모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얘는 왜 자기가 가진 유기성이라는 성질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네, 뒤에 모음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음을 하나 딱 붙이면 부엌라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면 받침이라는 자리는요. 한국어는 이렇게 모아쓰기를 해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썼더니 원래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래서 얘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침의 위치는 뒤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약해지는 위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 했을 때요. 얘를 L로 했잖아요. 여기에 모음이 없죠? 그럼 얘도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 변화를 줘서 그래 모음이 없으니까 좀 약하게 하자. R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거 어떻게 하세요? 한국어는 모음이 없을 때 R을 소리 안 냅니다. R은요, 모음이 있어야지만 선생님들이 소리를 내죠. 한국어에서. 카 했다가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있으면 카루라고 소리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나는 이 R을 너무너무 발음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얘를 발음해야 되겠어? 뭐 쉽게 생각한 걸로 이제 뭐 이런 거죠. 이게 좀 얘가 좀 약간 이상한데 너무너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남자 화장실이 꽉 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네, 여자 화장실 들어갑니다. 여자인 척 하는 거죠. 뭔가 변화를 이렇게 준 거죠. 자, R도 만약에 변화를 준다라면 R이 바뀔 수 있는 것 1번 기억, 2번 니은,
디귿. 이런 소리들 중에 선생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리을을 선택하겠죠? 그럼 리을 중에 R이 있으니까 L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여기서의 얘를 너무너무 발음하고 싶어서 L로 바꿀래. 어떻게 발음하세요? 칼 발음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받침에서 약화되는 애들도 있지만 R 같은 경우에 발음을 해주려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받침의 위치는 다 약해지는 거야 라고 하기에 이 리을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R이 L로 되는 거는 받침이 좀 강해지는 걸로 설명한다라면 여기서도 뭐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L이 R로 된다. 모음사에서 약해진다. 라는 설명이 타당한지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모음사에서 왜 R로 될까요? 모음사에서 왜 소리가 변할까요? 자, 이것도 다른 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다른 음들은 모음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쉽게 드릴까요? 자, 우리에서는 L이 모음 사이에서 R로 바뀐다고 하면, 자, 우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K가 G로 바뀌는 거죠. 우비에서는요? P가 B로 바뀌는 거죠. 너 우니? 우니에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K에서 G 유성음화가 되고요. P에서 유성음화가 됩니다. 유성음화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옷을 벗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유성성이라는 성질을 입는 겁니다. 모음 사이에서 다른 애들은 유성성의 성질을 입는 것처럼 강해졌는데 얘는 약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반대의 개념이 되고, 자, K나 P 이런 거는 장애음이지 않습니까? 리을은 공명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명음은 어떻게 되죠? 바뀔 게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제가 너무 좀 한쪽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우리가 좀, 저의 주장을 따라가자면, 네. 2번보다는 1번이 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문제 제기로 나오는 게, 어떻게 발음하세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발음하시고,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혹시 경상도 고향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일요일,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이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는 소리가 음성학적으로 이제 요거 R로 실현이 돼서 이 사람들은 야, 한국어에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R이 맞다. 근데 아니, 경상도 쪽에서는 다 일요일 하는데 L로 봐야 돼.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로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린 거는 중화라는 거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는 그냥 일곱의 소리 난다까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발음의 뭐라 그럴까요?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강화로 봐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리을을 얘기를 했고요. 뭐 좀 이야기가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비읍의 기저형 하면서 리을의 기저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기저형의 설정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 그 변화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어는 이제 알파벳이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어떤 문자가 없는 언어들, 소리만 있는 언어들. 그럼 우리가 이 언어에는 어떤 소리들이 음운 체계로 있을까? 한번 이 언어의 소리 체계를 뭐 한글을 이용하든 영어 알파벳을 이용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저형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 걸 들었더니 뭐 빛이 예쁘다. 이번에 빛도 샀어. 나 이번엔 빛만 가져가려고. 그래서 빛이 머리를 빗는 빛이라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경우에 빛이라는 발음도 존재하고 빛도라는 발음도 존재하고 빛만이라는 발음도 존재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머리를 빗는 이 단어를 어떻게 잡아야 맞는 걸까? 라고 한번 규명을 해가는 거죠. 자, 거기 선생님들 프린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저 X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애가 조사인데, 조사랑 결합할 때는 비시로 발음을 하더라. 도라는 애도 조사인데,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저 때는 빛도라고 발음을 하더라. 그 다음에, 만도 조사인데, 자음은 자음인데, 공명음 자음이 올 때는 빛만이라고 설명을 하더라. 라고 해서, 일단, 비시에서 이제 뭐, 빛을 한번 잡아봤고요. 빛도의 받침의 빛을 한번 잡아봤고요. 빛만이니까 빈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빈을 기저로 잡았을 때는요. 빈만은 뭐 문제가 없죠. 그대로 많이 붙으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빈 더하기 도는요. 빛도를 설명하려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죠? 니은 소리가 디귿 앞에서 디귿으로 바뀌어야 된다. 를 설명하면 됩니다. 가능한가요? 니은이 디귿 때문에 디귿으로 바뀐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니은이 디귿으로 공명음이 장애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뭐 억지로 설명을 해서 뒤에 장애음이 올 때는 똑같은 장애음으로 다 바뀌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가면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빈 더하기 2 같은 경우에 빈 더하기 2인데 모음에서는 연음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니은을 떨어뜨리고 시옷을 첨가하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빈 플러스 2가 비시가 되는 설명을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니은 탈락 플러스 시옷 첨가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자, 넌 안 되겠다. 자, 받침을 디귿으로 잡았을 때 빛 더하기 만은 설명할 수 있나요? 무엇에 의해서? 비음이니까 무슨 현상? 네, 비음 동화, 자음 동화 현상. 그죠? 자음 동화 현상에 의해서 디귿은 비음 앞에서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면 된다. 설명되죠. 자, 빛 더하기 도는 빛도 이거는 무슨 현상이 됩니까? 네, 경험의 현상을 설명이 되죠. 빛 더하기 2, 비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디귿을 탈락시키고 시옷을 첨가해라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왜 탈락하는데? 왜 첨가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비시를 설명 못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빛이라고 잡으니까 자, 일단 빛 플러스 만은요. 무슨 현상과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두 가지 현상이 들어갑니다. 중화. 네, 중화가 일어나고 비음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것도 두 가지죠. 중화,
경음화가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연음화로 다 설명이 된다. 네. 이게 한국어로 보니까 아, 선생님 당연한 거지 뭘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체계가 없는 그 언어의 형태를 추적할 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언어를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큐가 있습니다. 갑의 기저형을 설정해 보자. 네, 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저거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네, 물론 이제 답은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혼자 하셔도 되고요. 이건 좀 모이셔서 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5시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네, 한 5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보셨나요? 다 혹시 하셨나요? 자, 시옷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밝히신 학우님 혹시 다른 학우님들을 위해서 잠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분. 자, 누가 한번 뭐 해주시죠. 하신 분. 지금 다들 이제 나중에 뭐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나중에 다 선생님 되실 분들이니까 그냥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누가 한번 대표로.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아까 열심히 토론하시던데. 아니, 선생님들 왜 이렇게 나서기를 이렇게 꺼려 하세요? 선생님, 그 한국 교사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오버하기 뭐 이런 건데. 네. 누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누가 한 분 설명해 주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뭐 앞에 나오기 부끄러우시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누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멋진 남자 선생님들 중에 한 분 누가 그럼 네, 남자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 이쁜 여자 선생님 뭐 예쁜 여자 선생님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누가 한번 해주시죠? 이도만을 이제 아까 빛하고 동일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네, 박수로 한번. 네. 네. 뭐 해보시죠, 선생님. 네. 아니 뭐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세요? 네. 부끄러워하시네. 네. 또 혹시? 네, 뭐 해보시죠. 선생님, 뭐 여기 세 분 아까 열심히 토론하시던데. 또 뭐 하셨나요? 뭐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냥 그 빛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빛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는데요. 네, 감만은 이제 오케이죠? 감 더하기 만이니까 바로. 네, 이제 감으로 잡고 도를 했을 때, 이제 갑도의 발음은? 갑도의 발음이 실현하기가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미음을 도가 붙었을 때 미음이 비읍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네, 미음이 비읍으로 변화해야 되는 걸 설명하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디귿은 경음화에 의해서 또로 발음될 테니까.
미음이 비읍으로 왜 변하는지 모르겠다. 요거는 곤란. 자, 그 다음에요. 감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결정적으로 원래 이가 올 경우에는 그 자음 성격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갑시가 아니라 그냥 감이가 돼서 다른 아예 다른 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아니다. 이거는 뭐 더 심하다. 네, 요 설명이 되려면 미음이 비읍으로 바뀌어야 되고 시옷도 첨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감은 아니구나. 네 우리는 이제 감으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비읍으로 잡았을 때는요. 감만이라고 했을 때는 비읍이 미음으로 약화된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비읍이 이제 미음으로 이제 비음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음 앞에서 네 좋습니다. 갑도의 경우에도 자음이 충돌하면서 성격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디귿이, 네, 쌍디귿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오케이. 경우만. 네, 좋습니다. 갑이가 되면 갑시가 아니라 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 했던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때 뭐, 이모음 앞에서 시옷이 첨가된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네, 그래서 뭐, 갑도까지는 됐는데, 갑시에서 문제가 생겼군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네, 받침에 비읍과 시옷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감만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여기서 일어난 현상은 일단 마지막 그 격자의 중화가 일어나서 비읍이 대표이 됐고요. 비읍과 비음이 겹쳐서 비음이 동화가 되기 때문에 비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발음하는 현상은 이제 중화라기보다는 크게 보면 이제 중화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영어는 이제 겹받침을 단순화시켜야 돼서 이거를 근데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킬 건데 뭐하러 거기에 자음군을 놔야 돼? 네. 그런 문제가 살 수 있는데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음군 단순화로 시옷을 떨어뜨리고 뭐 비음만 돼서 네, 그 다음에 비음동원에서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요. 수의 경우도 음악과 동일하게 자음은 단순하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읍이 비읍과 만나서 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뭐 경음화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시옷이 그냥 경음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까지의 기저형이 성립되지 않았던 게 마지막 실현되는 것으로서 이 모음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소리 값이 실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옷이 연음이 되고 그리고 경음화가 일어나서 값을 설명해주는 아주 정확하게 잘 박수 한번 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자음군 단순화 시킬 거면서 굳이 거기에 두 개를 꼭 놔야 돼? 라고 하는 이제 원인은 이제 그 이모음이 들어가 있어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 아주 잘하셨고요. 네.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셨으면 다 100점 맞으셨겠네요. 자, 참고로 거기 보시면요. 추상적 기저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 선생님들 프린트는 두죠. 말 그대로 얘는 좀 추상적이다라는 건데요. 그 불규칙 어간의 교체를 설명에 도입한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좁다는 이제
이거의 좁다의 기저도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한국어에 덥다라는 게 있는데요. 쓰기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얘를 기저로는 좀 얘랑 똑같이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 좁다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 좁고는 좁고, 뭐, 경음화가 당연히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이 붙으면 좁아, 연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은 비읍이라면, 네, 뭐, 덥고는 똑같이 이제 덥고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에서 얘는 더 워로 실현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불규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 왜? 불규칙이잖아. 간단하네. 이게 싫은 거죠. 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게 이유가 있을 거야. 해서 첫 번째 접근이 그거죠. 이 비읍하고 사실은 지금은 표기로 비읍을 하지만 진짜의 모습은 다른 아이일 거야. 라는 추측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문헌을 찾아보고 이제 중세국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는 순경은 비읍 소리였다. 라는 걸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표기는 덥으로 하더라도 기저형은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자음을 만날 때는 똑같이 자음과 자음이니까 경음화를 시키고 순경은 비읍은 모음 사이에서는 우로 변하는 걸로 설명을 하자. 이거의 장점은 이제 뭘 없앨 수 있냐면 불규칙 용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죠? 네, 추상적. 근데 우리가 이제 표기로는 이제 비읍이 지금 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추상적 기저형을 세움으로써 그냥 불규칙으로 치부해 버리지 말고 그것이 그렇게 된 원인을 어떻게 발음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는 뭐 만약에 이제 순경 비읍을 안 주더라도 이제 비읍 소리가 뭐 더워 해서 그 우 소리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죠? 그 다른 언어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혹시 독일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독일어 할 줄 아시는 분? 그 우리가 웰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독일어는 이제 베타처럼 된 걸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벨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잘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 외대 앞에 이렇게 인사말만 쫙 해놓은 걸 봤는데 저기 가다가 인사말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몇 개 언어를 빼고는 P, B, W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 B, W가 굉장히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하구나. 네, 그런 걸 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요거는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뭐 비읍이 뭐 우소리랑 비슷하니까 라고 좀 설명이 되는데요. 그 짓다 있잖아요. 이 시호 불규칙이 정말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이름을 짓다 할 때 우리가 시옷을 쓰잖아요. 더 짓다의 문제는 저 시옷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읍은 일단 덥고에서 받침에 비읍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뭐 얘는 뭐 모음 우랑 비슷하다. 그래서 비읍을 거의 추측이 되는데 자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고가 붙으면 모음이 붙으면요. 그럼 얘를 시호 불규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짓다로 표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고 하면은 경음화, 모음 하면 뭐 디귿 탈락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옷이
탈락한 게 시옷이라는 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짓고와 지어에서는 그 확인할 수 있는 소리가 모음이랑 받침 디귿밖에 없으니까 저 디귿이 정말 시옷이 변해서 된 디귿인지 어쩌면 뭐 디귿만 진짜로 그냥 디귿이라는 소리였는지 결정할 근거가 참 어려워진다라고. 그러니까 비읍 불규칙이나 디귿 불규칙에 비해서 시옷 불규칙은 좀 이렇게 되는. 디귿 불규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걷다 같은 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좀 그 영어 같은 거에서 보면요. 이제 영국 영어에서는 워터 이러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letter 이런 것도 letter라고 하고. 그러니까 디귿하고 어떤 그런 정확하게 L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은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죠. 그 여러분 이제 젓가락, 숟가락. 자, 숟가락은 디귿 받침을 씁니다. 근데 우리 속담 있죠. 한 숟가락의 배부리라 뭐라 그러죠? 한 술. 거기서도 디귿하고 리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잖아요. 왜 그 뭐죠? 이병헌이랑 옛날에 나왔던 영화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병헌이 국문과여서 번지점프할 때 나오잖아요. 젓가락은 시옷인데 왜 숟가락은 디귿 써 하고 물어보니까 되게 이상한 설명하면 그게 쫙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숟가락 한 수를 보면 디귿이 만약에 바뀌면 리을로 바뀌겠구나. 비읍이 바뀌면 우로 바뀌겠구나. 시옷이 바뀌면 없어지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너는 진짜 시옷이야. 이게 굉장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좀 중세국어나 문헌들을 좀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해결이 되는데요. 이런 애들을 봤더니 옛날에 다 표기가 이런 식으로 썼었다라는 겁니다. 반치음으로. 반치음으로 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옷 표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웃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쓰는 건 이거지만 얘 기저형은 반치음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반치음이 중화현상에 의해서 디귿이 돼서 이렇게 되고 이때는 반치음은 또 약한 소리니까 모음 사이에서는 이제 그 더 약화되는 걸로 하면 시옷 불규칙 용언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추상적 기저형에 갖는 최대의 장점. 동시에 생태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존재 안 하니까.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막 설명해서 좋아. 그래, 그럼 되겠네. 그 마지막에 딱 봤더니 근데 안 쓰잖아. 그건 추상적이잖아. 그 생태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어떤 그 재구조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얘를 자꾸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추상적 기저형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기저형도 하나 봤고요. 그래서 거기 그 큐가 하나 있죠. 건강에 좋은 조가 있고요. 우리 항상 먹는 쌀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조 더하기 쌀은 우리가 좁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있고요. 뭐 그 해에 난 쌀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햅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 더하기 쌀을 좁쌀로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비읍 첨가. 언제? 조가 쌀을 만날 때. 그래서 이제 좁쌀이 되는 거죠. 2번 조 더하기
사실은 쌀은 이런 아이다. 쌀의 기저형을 다르게 잡는 겁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1번의 문제는요. 조가 쌀을 만날 때 비읍을 첨가하라. 조하고 농사가 될 때는 조 농사라고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규칙을 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쌀과 만날 때 이거의 문제. 일반적이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얘는요, 비읍 첨가만 보면은 의문론적 설명이잖아요. 발음 첨가되는 거니까. 근데 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생산성과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게 쌀과 만날 때는 그거죠. 우리가 하다의 엿을 결합하는 것처럼 의문론적 설명이 아닌 거죠. 이건. 특수한 어휘인 경우에 이렇게 비읍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특별한 어휘를 기억하고 있다가 발음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특별한 어휘를 기억하고 있다 넣는 거여서 형태 의문론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비읍 뒤에 쌀, 단지 쌀 하나 그러면 정말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생산성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다 같은 경우도 하다는 다 엿인데, 네, 그러니까 그 경우도 그거는 다 알겠는데 발음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발음과 의문을 하고 싶은 거는 원인을 이제 논리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 책상이 있는데 여기 안경이 이렇게 있네요.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놓았으니까. 까지밖에 설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는 어휘적인 걸로 간다. 라고 좀 발음으로 설명 못 하는 거 넘어가 버립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의문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는 네. 의문적으로 설명 못한다는 것은 발음의 의문론에서는 너무너무 진짜 괴롭고 막 미치겠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 네. 그냥 쌀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쌀이랑 비읍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도대체 이 쌍시옷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찰음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좀 그래서 근데 2번은요 어떠세요? 어디 갔어? 2번의 문제는요? 우리 쌀은 비읍이 안 들어가. 보리 더하기 쌀 할 때는 네, 보립쌀 안 한다. 네. 또 그 뒤에는 비읍 시옷이 걸리는데 그 앞에 있는 비읍이 발음할 때 시옷 한번 첨가해야 돼요. 우리나라 자음이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읍을 지우고 시옷을 넣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이제 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도 자음군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때는 얘가 이렇게 가서 그 다음 경음화 된다라는 설명은 가능한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초성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성 음소배열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자음군이 연결이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읍 시옷 같은 경우에는요, 초성에 올 때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은 P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소리는 어떤 게 오죠? P 다음에 보통 어떤 소리가 옵니까? 자음이 온다라면. 네. 네, L. 그죠?
네, 플레이 할 때. 그 다음에 또 T요? R이 보통 오죠. pray 같은 단어에서. 어떤 언어든 이제 그 P 다음에 S가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고기에도 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싸이요? 네.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PS로 쓰고 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때 P의 기능이 걔가 진짜 소리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경음화를 만들어준 애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똑같은 P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답은 없어요.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중세 국어의 흔적. 옛날에 이제 비읍 종성 체현의 흔적인데 그런 게 좀 현대 국어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이런 거는 살짝 예외로 이렇게 두고 가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저 기장을 잡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서 이런 게 논리적인 장점이 있고 이런 게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수 기저형과 복수 기저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에 이제 어하고 아가 있는데요. 연결어미 어하고 아. 뭐 이제 여는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이건 일단 빼고 이건 빼고. 자, 어를 기정으로 잡고 어가 아로 바뀌는 거다. 아니다. 아가 기저로 잡고 아가 어로 바뀌는 거다. 라는 거죠. 뭐 좀 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먹다 같은 경우에 이제 먹어가 되고요. 막다 같은 경우는요. 마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게 기본이고 어간이 아일 때 어를 아로 바꾸는 거다. 라는 설명입니다. 얘는 아니야. 막처럼 아가 기본이고 앞에가 뭐 소위 말하는 음성 모음인 경우에 어로 바꾸는 게 맞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어가 기본이고 아로 바꾸자. 아가 기본이고 어로 바꾸자. 아가 오는 경우는 아하고 어간이 아하고 오로 끝나는 두 가지 경우만 뭐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가 아니더라도 우라든지 뭐 누가라는 단어는 없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어가 그 기저형 되고 그리고 아가 교체형이 되는 설명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다 동의하십니까? 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정답이 탁 정해지는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정답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 한번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얘가 두 가지고 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아로 바꾸는 걸 설명하기 훨씬 간단하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은 이제 논리적인 반박이 들어가야 되죠. 에이 선생님 그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래서 아닌 것 같다. 네. 이래서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아보다는 어가 발음하기 편하잖아요. 모든 날에 엄마라는 말을 애들이 먼저 하는데 아보다는 어가 먼저 입도 많이 안 벌려도 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엄마 그러는데 영어하는 애들은 맘이 그러잖아요. 근데 멍도 있잖아요. 멈. 슈아로. 네. 슈아 모음을 사용해서 멈 이런 식으로. 아보다는 어가 더 편한 모음인 것 같다. 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음성학적 설명. 아보다는 어가 좀 더
근데 이제 그 세 개 언어를 봤을 때 아마 의문론 시간에서 배웠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모음은 이하우라고 해서 어는 뭐 습득하기 어려운 모음, 내부 모음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약간 상충되긴 하는데 좋은 뭐 그 설명입니다. 어가 좀 더. 근데 그때 어는 한국어 이 어가 아니고 영어의 슈아 같은 네, 그런 어를 말하는 거고요. 네. 또 혹시 아니 나는 아가 어로 바꾸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한국에 의모음 있잖아요. 의모음. 의모음은 음성모음이라고 배우셨어요? 양성모음이라고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니, 이거 수업을 아주 잘 들으셨는데, 예전에 배우실 때. 음성모음이라고 배우셨어요. 굉장히 그게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쓰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쓰 더하기 이제 어가 돼서 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음성모음이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죠? 의가 있는데 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다에서는 얘를 아로 만들어주는 게 누구란 얘기예요? 모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쓰에서는 어미에 영향을 주는 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정확하게 너무 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뭐 잘 전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의라는 애는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저렇게 써도 발음은 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뭐 모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표기를 해야 되니까 쓰다라고 하지만 네. 모음이 올 때는 의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뭐 쓰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말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뭐 기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어 뭐 주어는 줘 이렇게 되지만 이런 애들은 뭐 한 번도 의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 모음이 없다고 치고 모일 때 오는 애가 기저가 아니겠느냐 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를 기저로 많이 삼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는 기저형, 얘는 교체형 그래서 한국어 연결어미는 단수 기저형 어를 잡고 모음조화에 의해서 아로 교체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게 단수 기저형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한국어의 이가 주격조사 이가 이거는 뭐가 기저일까요? 이것도 뭐 쉽죠. 이가 기저고 가가 교체다. 가가 기저고 이가 교체다. 그래서 무슨 뭐 의자, 의자가 책상, 이 받침이 없을 때는 가가 오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온다. 네, 그래서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이가의 교체를 보인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발음적인 걸로 보이는데 아까 어하고 아는 모음값이 조금 달라진 거잖아요. 도대체 이는 가로 왜 변하는 걸까요? 이가 기저라면. 가가 기저라면 가가 왜 이로 변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 가르칠 때는 그런 거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끝이죠.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가가 있는데 받침이 없을 때는 가, 받침이 있으면 이. 그럼 그렇구나 외웁니다. 근데 한국 이가 문제는 게 뭐냐면 일본어 학폭식 네, 일본어의 주격조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그렇고 우리 일본어과 학생들은 고급이 돼도 나오는 오류가 선생님가 받침 다음에 가가 나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코이카로 가르쳤을 때 거기도 신기하게도 주격조사가 가예요. 가. 똑같은 오류 나옵니다. 선생님 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가가 이로 바뀌는 원인.
아까 이제 뭐 어가 아로 바뀌는 거는 모음표에서 좀 더 이렇게 턱만 내리면 되죠. 둘 다 뭐예요? 그 후설 모음이고 모든 게 똑같은데 혀 높이만 다른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무엇에 의해서 앞에 모음도 턱을 내리니까 너도 턱 내려. 이런 식으로 같이 내리는 걸로 설명이 되는데 딱 봤더니 얘가 기저인데 야 받침이 있으니까 자음 삭제하고 모음 후설 모음을 전설로 바꾼 다음에 고모음을 올려. 반대로 받침에 이가 있었는데 받침이 없네. 자 그러면은 기역을 삽입하고 그 후설로 보낸 다음에 내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때 이 가는 동일한 애로 놓자. 환경에 따라 나오긴 하지만 한국어의 격조사, 주격조사는 이도 있고 가도 있다. 둘 다 기저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복수 기저형입니다. 근데 복수 기저형을 설정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야 어떻게 기저가 복수냐라는 거죠. 하나에서 파생이 돼야지.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중세국어에서 이제 가가 없었어요. 다 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임진왜란 후에 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발음적으로는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복수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때는 복수 기저로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가끔 외국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이제 좀 똑똑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이가하고 은는이 어떻게 달라요? 문법적인 질문. 그 다음에 좀 간혹 이제 발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어는 이가가 무슨 관계예요? 네. 뭐 목적격 조사, 을를 같은 거는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거 하나 차이인데 얘네들은 좀 너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조사들은 어때요? 보조사 중에 그렇게 교체형이 있는 애들이 있나요? 네. 뭐 와과, 네, 또 와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자음 뭐 하나만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디게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고 되게 네, 중요한 이제 그 격조사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 속에는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계속 파헤치고 싶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Q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은 네, 우리 최명호 선생님의 논문에서 발췌한 경상북도 영덕군의 언어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의 오래, 기정형이 아니고 기저형인데. 그래서 이건 이제 발음만 써놓은 건데요.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 프린트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음어미 고를 만날 때는 상꼬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덜아를 만날 때는 삼떠라라고 발음이 되고, 이제 그 음오를 만나니까 삼무모라고 발음이 되고, 아도를 만나니까 삼마도. 자, 근데 나 경우 같은 경우는요, 궁꼬, 굼떠라, 굼무모, 굼마도라고 실현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 용언 어간의 기본형, 기저형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일단 몇 가지 그 힌트를 드리면, 일단 상꼬와 삼떠라에서 일어난 현상은 이제 수의적인 경음화예요. 필수적인 경음화가 아니라, 네, 그래서 고나 더는 이제 수의적으로 경음화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도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모음조화의 영향을 안 받은 그대로 그냥 아도만 연결된 거. 네, 모음조화를 이제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용언을 기저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쟤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연음처럼 모음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나머지를 의문 현상으로 설명해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막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 뒤쪽에 아도나 음오의 경우에를 보시고 기저형을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들을 설명해 내면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뭐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면 좋을지? 네, 한번 해보시죠. 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는 하셨죠? 자, 받침. 받침으로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받침으로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국어 맞춤법에 좀 어긋나셔도 괜찮아요. 네. 받침으로 뭘 쓰셨나요? 기억은 이제 뭐 안 쓰셨겠죠? 뭐 기억도 쓸 수 있긴 하겠네요. 뭐 이응 기억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수의적 경험하라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은 안 써도 되고. 네. 혹시 받침으로 뭐 쓰셨어요? 리을이요? 미음이요. 처음에 이제 대부분 좀 이런 식으로 쓰셨을 텐데. 네. 자, 한번 해보죠. 삼따랑 굼따로 했을 때 이거는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일어난 현상은요. 일단 수의적 경음하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제 꼬가 되는 건 수의적 경음하로 하고 미음이 이응으로 변한 거는 무슨 동화죠? 네, 기억과 같은 조음 위치 동화로 설명이 됩니다. 네, 조음 위치 동화로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음 위치 동화가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조음 위치 동화에도 그 기억으로는 동화가 되는데 디귿으로는 동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조음 위치 동화에도 그 서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위치의 어떤 음소배열 제약 자음 강도처럼 조음 위치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 여기가 좀 이제 위치적으로는 힘이 세고 가운데가 별로 이제 안 세는데 그래서 뭐 요거는 잘 되고요. 뭐 이 경우도 수의적 경음화에 의해서 그냥 삼더라 됐고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요. 저기서는 무슨 현상이 있어야 돼요? 미음의 덧남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음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왜냐면 사무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연음이라면. 근데 삼무모가 됐으니까 받침이 있고 뭔가 미음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왜 의가 무가 됐을까요? 이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한국어에 그거 있잖아요. 푸다 불규칙. 밥을 푸다가 기본형인데 거기에 모음이 들어가면 밥을 푸어라고 합니까? 빨리 밥 퍼라고 해요. 근데 그 경우가 푸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푸다를 봤더니 얘가 무슨 음이죠? 양순음. 양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원래는 프다인데, 얘가 영향을 줘서 얘가 우로 발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점을 맞아서 나 너무 기쁘다. 나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야, 너 무슨 한국어를 그렇게 하는 거야? 기쁘다 해야지. 누가 기쁘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어떠세요? 나 즐겁다. 나 오늘 정말 즐굽다. 그건 그렇게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양순음이 올 때만 우리가 모음에 영향을 줘서 원순 모음화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얘가 우로 바뀐 거는 원순 모음화라고 설명이 됩니다. 원순 모음을 바뀌려면 모음은 의여야 되고요. 자, 마지막 경우에는 그냥 연음이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연음이 됐다라면 사마도라고 돼야 되겠죠. 구마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을 미음이요? 리을 미음. 네. 리을 미음, 리을 미음. 자, 그럼 뭐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시겠죠? 리을 미음의 자음근 단수나 조음이치 동화, 수의적 경음화. 자음근 단수나 그 다음에 수의적 경음화. 자음근 저거는요? 여기서 걸리시죠? 살무모가 되죠. 근데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살무모 다음에 리을이 미음에 의해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라는 설명의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리을이 미음 때문에 미음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음소배열 제약을 어기지 않잖아요. 유음은 제일 낮고 그다음 비음이니까 그대로 발음하지 살무모라고 하지 않고 특수적인 제약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경북에서는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 동화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음소배열 제약 조정을 하는 거예요. 유음, 비음이 아니라 비음, 유음, 장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웃으셨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자의적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하고 여기서 생기는 건데요. 자, 그러면 방법을 제가 아까 추상적 기저형 뭐 이런 것도 막 했잖아요. 그런 선택은 싫지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에 미음을 하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M이 2개. M이 2개로 쓰면 어떠세요? 영어에도 M이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법. 그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이상해요. 한국어로 보면. 한국어로 보면 되게 이상한데 여기서 가장 문제 그거죠. 에이, 저건 추상적이잖아. 한국어에 미음 없잖아. 맞아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설명이 다 됩니다. 일단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되죠. 연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는 아까랑 똑같이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수의적 경음화, 조음일치 동화. 설명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기절 못할 이유가 없고 여기서도 비음, 음소배열 제약에서 비음 나란히 올 수 있었잖아요. 음소배열 제약도 괜찮다. 모든 걸 다 충족은 시켰는데 문제는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 우리 인식에서 얘는 너무 추상적이야. 일단 미음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기저형이라는 게 표기가 아니고 발음으로는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쟤를 만약에 표기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선생님들께서 정답 이런 게 아니라 해보신 거 어떠세요? 뭔가 좀 뭔가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론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좀 이렇게 추리소설처럼 한국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가는 네,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어려우세요? 이해는 되시죠?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되게 좀 그래 내가 사이버 외대 와서 어려운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닥치셨을 때 문법이나 발음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설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논리적 접근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보시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도요. 그런 책 읽는 거를 그냥 단순히 이건 이래, 이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그래? 왜?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이게 정독이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 어렵다고 하시니까 다음 특강에 아무도 안 오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잘 많이 하셨고요. 네, 많이 어두워졌네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네, 12월 1일에 한 번 더 특강이 있는데 좀 많이 안 오실까 걱정되네요. 네, 그때도 네, 시간 되신 분들은 네, 많이 오시고 그때도 조금 비슷한 내용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네, 또 우리 소리를 좀 찾아보는 거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뭐 그때 또 기회가 되시면 네,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